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행복한 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봄이 왔나요? 주위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참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봄의 새싹처럼 활기찬 아프리카 댄스와 건강체조 그리고 노래로 행복한 실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오늘 건강체조 시간에 어부바 댄스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자, 어부바 댄스 하기 전에 자, 허리에 손을 얹고 다리는 어깨만치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 큐! 하나, 남자는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워 말 못합니다.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당신뿐이랍니다.
벅차는 여자는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사랑한다고 말라내주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최고다 당신.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댄스는 역시 아프리카 춤이군요. 이 춤의 제목은 우모자인데요. 함께 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건강상식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의 염증에 대한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가장 큰 병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쇠하여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오랫동안 있으면 물러지는데 짓물러지고
부딪히면 약하게 되는데 그때 짓물러지는 이런 현상들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염증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에서 생기는 요인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기는 요인들은 뭐 바이러스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죠. 물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내부에서 생기는 것들은 면역이 떨어지면 몸의 기능이 상실해지고 몸이 많이 자꾸 약해지면 곳곳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목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다리에서도 생기고 막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이 생기면 염증에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이 막 납니다.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붓기도 하고 기능이 상실하고 또 어떻게 되면 빨갛게 되기도 하는 이게 이제 염증 여러분 잘 알지요. 이 염증 5가지 증상인 주 요소인데 이 증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점점 생기면 우리 피부나 세포 조직을 자꾸 뭉개뜨려 버려요. 뭉그러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직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큰 병들은 다 염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픈 것도 염증에서도 시작하고 암도 염증에서 시작하고 염증이 오래 가지면 다 암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염증을 어떻게 없애느냐 아니면 염증이 안 생기게끔 만드느냐 염증이 생겼더라도 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염증이 생기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항생제를 써왔습니다. 아기 때부터 항생제를 썼어요. 코가 짓물 난다고 콧물 난다고 항생제를 쓰지 귀가 아프다고 항생제를 쓰지 감기 들린다고 어릴 때부터 항생제를 써가지 근데 항생제를 우리 몸에 들어부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10년, 20년, 50년, 이렇게 60년, 70년 이렇게 가면 염증이 나중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순간까지 항생제를 쓰고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 또 막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써서 유지나 완화나 그때 이렇게 메꿔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잘 못했습니다. 예.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은 선물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저는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고 왜 목사님 나한테 이 선물을 줬지? 그래서 그걸 이제 카운터 뒤에다 크게 동판을 딱 붙여놓고 하루는 그것을 왜 나에게 줬지? 저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사가 되면요 그런 거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고 한방 서적을 돌려야 되고 비법을 책을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줄 그래 해야만 제가 명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말씀을 하루는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아이디어 하나의 깨달음을 받았는데요. 그 깨달음에 따라서 제가 처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신비한 새로운 기전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름을 새힘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름을 주십시오 하니까 새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주셔서 새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힘 시스템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병을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소개할 사람이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사람이 당뇨발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43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뇨를 알아가지고 지금 당뇨가 점점 심해서 일형 당뇨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자꾸 붓고요. 발가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발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에 복숭아뼈 바로 밑에 또 막 이게 염증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발가락, 3번째 발가락도 자꾸 시커멓게 그것도 자르자고 하는데 그거는 발가락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기에 문제되면 발목을 잘라야 되는 순간에 이게 온 겁니다. 구멍이 커졌습니다. 몇 번 수술을 반복해서 새살을 돋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야, 잘라야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집 병원에 들어가서 자르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급하지만 않다면 3살이 차오르면 되지 않느냐. 예, 그 당뇨인데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투석까지 하는데요. 아, 그래도 차오르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해서 차오르면 다리 안 잘라도 되잖아요. 다리 자르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 위에 생기면 무릎을 잘라야 되고 또 하면 나중에 허벅지 같이 자르고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자르지 말고 하죠. 그런 게 정말 있습니까? 예, 한번 써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써보기로 마음을 정해 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1달 쓰고 2달 썼습니다. 2달 후에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자 이게 차오르기 시작, 팍 차올랐어요. 당장 자르다고 하는 병원에서도 그럼 좀 지켜보자. 그래, 일주일 지나서 더 뭐 자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주 간단하게 생리시험수만 소독만 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은요, 안 물었어요. 가해부터 가피가 생겨서 속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생겨서 속에 새살 다 차올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안아물 염증이 아물지 않아서 자꾸 망가져가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요 77세 되는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은요 하체 신경이 마비가 돼, 이분도 당뇨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하체 신경이 마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체 신경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아무 검사해봐도 별 나타나지 않은데 목구는 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집에서 주저앉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요 대변 소변을 계속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매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저한테 연락 왔는데 염증으로 발생하시니까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약을 써줬는데 이분이 열흘 정도 지났는데 발이 움직이기 시작,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지나가지고는 조금 살짝 걷는다.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을 조금씩 갈 수가 있다. 지금 그분은요 가족들과 함께 목욕탕도 간다, 꿈만 같다고 그래요. 전에는 그러다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걸 못하다가 다시 하니까 그렇게 좋나 봐요.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분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염증을 걷어주니까 이 사람이 하체가 마비돼가지고 기능이 상실되었던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손의 양쪽에 염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이 사람 너무 어려워요. 청년인데 손에 너무 염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내겠습니까? 긁어내겠습니까? 파내겠습니까? 수술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염증을 싹 걷어주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분 얼마나 좋아하고요. 얼마 후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 무슨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저렇게 흠이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는 거죠. 일단 병든 세포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다시 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을 없애고 새살이 나게 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이게 세힘 시스템입니다. 이 세힘 시스템 염증을 없애고 나면 사람이 세포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이게 아이인데 아이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아이도 간 수치가요, 애가 9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간 수치가 500이 넘었습니다. 많이 심할 때는 병원에 입을 때는 1000이 넘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별소리를 다 듣고 그랬습니다. 엄마 너무 괴로웠는데 저희 이 세임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아이 썼는데 한 달 달라졌습니다. 2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인 아이가 됐습니다. 이 아이 얼마 전에 엄마가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손도 잡아보고 보면 얼마나 이게 밥도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좋다고. 이 아이 하나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와 같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몸에서 있는 염증을 없애주면 이 몸속에 있던 것들이 다
하고 없어져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염증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옛날 중국 어느 도시에 장기를 잘 두는 공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공선생은 뿌듯한 마음에 자기 집 대문 밖에 간판을 써붙였습니다. 천하제일 장기왕이 사는 집? 그럼 그 사람은 눈도 엄청 커서 상대방의 생각을 다 읽는데. 아니 손도 빨라서 장기를 둘 때 바람이 일어난다더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모두들 입을 모아 그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온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천하제일 장기왕이 사는 집이라. 계십니까? 누시오? 잠시 지나던 나그네인데 이곳에 천하제일 장기왕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올시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도 장기를 두는 사람입니다. 같이 장기를 한번 두고 싶어서 이렇게 들렀습니다. 그럽시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저 어르신, 우리 기왕 두는 거 그냥 두면 재미가 없으니 내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거 좋지요. 무슨 내기를 할까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에게 20냥을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두 사람은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두던 중 노인이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미안하게 됐소. 돈 대신 내가 타고 온 저 말을 가져가면 어떻겠소? 좋기 50냥은 될 것이오.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어르신이 타고 온 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주시오. 거참. 그럼 죄송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말이라도 받겠습니다. 노인은 터덜터덜 대문을 나섰습니다. 나한테 장기를 이기려고 하다니 역시 날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럼 참 튼튼하게 생겼다. 장기에 이긴 공선생은 신이 났습니다. 노인이 주고 간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 안장과 끈으로 말을 멋지게 꾸며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야, 그 말 좋은데요? 어디서 샀어요? 이 말요? 아유, 내가 장기에서 땄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계십니까? 어르신, 오늘은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은 장기를 다시 한번 두러 왔습니다. 에이, 저한테 안 되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내가 돈 20냥을 가져왔으니 내가 지면 20냥을 드리겠소. 허나 이번에 내가 이긴다면 말을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좋지요. 들어오시죠. 지난번엔 나한테 말을 주고 가더니 이젠 돈을 주러 왔구나. 자, 먼저 두시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실력은 일주일 전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노인이 이겼습니다. 공선생은 새로 산 안장과 곱비와 말이 너무너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잠깐만요. 어르신, 무슨 일이요? 일주일 전에는 장기를 그렇게 못 두시더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장기를 그렇게 잘 두게 되었습니까? 실은 나는 여기서 100리쯤 떨어진 시골에 사는 사람이요. 내 관청에 볼 일이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아 글쎄, 관청 입구에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없다고 써있지 뭡니까. 이 집을 지나가다가 벽에 붙은 이 글을 보고 장기에 지면 말을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소이다.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 말을 되찾으러 온 것이요. 이제 가봐도 되겠소? 그 후 공 선생은 대문에 붙여두었던 간판을 다 뜯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 만족하며 살다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봄비를 머금고 새싹이 소생하듯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마인드 시간입니다. 인성교육원 전문 강사이신 한상덕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마인드교육원 한상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마음을 운동하라는 마인드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운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 마음을 운동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못 들어보셨다고요. 이 시간부터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몸이 허약하면 요즘은 걷기 운동, 등산도 하고 또 육체미도 하고 정말 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건강 100세 시대에 100세 사시려고, 오래 사시려고. 우리가 오래 산다는 표현보다도 여러분 사는 데까지 사셔도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 중년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신데 우리 남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우리 아주머니 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애처가가 있어요.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 예, 좋습니다. 이런 남편을 선호하는 여자들이 많지요. 다음에 본 호처가. 아내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는 퇴근해서 빨리 가야 돼. 우리 아내가 좋아. 그래, 우리 아내 이야기를 참 많이 자랑하고, 예, 정말 이런 남편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황처가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아내에게 못된 짓도 하고 아내를 힘들게 됐는데, 정말 이런 말을 아내가 같이 함께 살아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낸 걸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다 하는 이런 황처가. 또 공처가 아내한테 꼼짝 못해요. 정말 보면 아내한테 뭐하는 말로 설설 기미에 사는 기처가 하다라고도 그러지요. 예, 조금 좀 그렇지요. 여기 보면 종처가 아내가 남편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하라는 애도 다 해요. 이것도 아내에겐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80대 할아버지는 이 40, 50대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0, 50대에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분은 정말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자꾸 찾아오면서 내가 더 이상 이대로 버티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멀지 않아서 내가 큰 문제를 만나겠구나. 그때서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늘 앉으면 잘 무릎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던 분이 지금 몸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질병도 떠나게 되고 이런 운동에 많은 병의 예방 효과를 가져다 주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다 주고 또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한 몸과 강한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체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과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근육과 같은 마음이 훈련을 통해서 강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담과 고난을 부딪히고 어려움을 넘었던 사람들은 웬만큼 어려워서 어렵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현대중공업에 다니시는 세터민, 북한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그 중공업 다니시면서 일하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북한에서 그는 17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답니다. 군대에서 그 고난, 내가 왜 키가 작은 줄 아십니까? 예,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게 저희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돈도 많이 받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가신 분이기 때문에 참 강한 분인 거지요. 우리가 다양한 과정과 이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나 몸의 운동들이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런 고통을 이겨가야만 극대한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고, 몸의 발달 기능이 순발력과 지구력과 근력을 갖게 되면서 정말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마음에 찾아오면 이걸 힘들어도 감내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훈련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에 듭니다. 부담과 고난, 이 어려움을 부딪히는 마음의 운동. 여러분 참 요새 젊은 이 아이나 청년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워서 마음에 조금도 어려움을 잘 넘지 못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마음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건강한 마음이 행복하게 그 사람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마음의 한계를 종종 넘게 되는데,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은 그 마라톤 42.195km 맞나요? 맞나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좀 틀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그런 4점 한계를 수없이 넘습니다. 그런 4점을 3번도 넘고 5번도 넘고 7번도 넘고, 여러분 그런 4점을 넘어가면서 결국 완주를 했다는 그런 쾌감, 또 거기서 정말 내가 금메달을 땄다는 그런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 마음의 이런 발달 기능은 사고력과 자제력과 지혜와 연합, 소통,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사고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노년에 정말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재산을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그런 재산을 잃는 경우들을 봅니다. 저도 20년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누가 내 카드로다가 저 백화점에서 한 142만 원치 물건을 사갔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백화점에서 그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요. 누가 사갔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카드 안 줘, 누가 사가냐니까 누가 사갔을 거라고. 그러면 누구에게 통장이나 도장이나 또는 아니면 주민등록 빌려준 적이 있냐? 물론 심부름 시킨다고 빌려준 적이 있지요. 빌려줬다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지요. 아마 누가 그것으로 당신 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썼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잘 몰라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야, 내가 이런 전화를 받은 이게 무슨 전화야? 이런 일이 있어?
아이고 그 친구야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그 전화 끊어 거기 끌려가면 돈 다 잃어. 그래서 제가 가까스로 그런 순간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노년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조금 돈 모아놨다고 펑펑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 큰 건물을 얻어놓고 거기에 이제 실버분들을 많이 모셔옵니다. 그래서 공연도 해드리고 그래 목욕탕 티켓도 드리고 점심도 드리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의료 기계를 많이 판대. 여러분 그 기계 하나가 뭐 몇백만 원짜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래 보면 가 누워 하나만 있으면 드르륵 갔다 드르륵 왔다가 몸이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목욕탕에 가서 푹푹 짠 그런 몸 뜨끈뜨끈하게 풀어진 몸을 그 기계에다 눕혀놓고 여러분 그 기계가 왔다 갔다 해보면 너무너무 편하지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올라타보면 야, 저 기계 하나 샀으면 그렇게 해서 그 기계를 몇백만 원씩 주고 정말 보면 남편 눈치 봐가며 아내 눈치 봐가며 그래 들여놓고 그래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당신도 해봐. 당신도 해봐. 진짜가 너무 좋아서 샀어. 당신은 왜 샀어 해놓고 가서 한 일주일, 2주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기계 그냥 먼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제력 우리 삶 속에 참 필요한 겁니다. 또 어렸을 때 자제력을 길르지 못하고 그냥 요즘 아이들 하나 둘 낳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부모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 다 해주다 보면 여러분 자제력 도망갑니다. 이것은 행복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런 소통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웠던 마음들 또 혼자 스스로 생각 속에 갇혀졌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여기 약한 몸은 상처가 나면 어때요? 몸에 부작용이 오고 이제 이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상처 날까봐 운동을 하지 않지요. 그럼 약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약한 마음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진행되면 더 이상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게 되는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화를 낸 분의 이야기를 마음이 강한 사람 잘 들어요.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분개하면서 싸움이 되고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마음이 약해서 오는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담을 다 피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고 흐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파란 물 이게 강물인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파랗게 변했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썩어가는 거지요. 이 썩어가는 물에는 생물이 죽고 여러분 이 생물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습니까? 날은 덥지요. 비가 오지 않지요. 물은 고여있지요. 뜨겁지요. 그러다 보니까 녹조 현상도 생기고 적조 현상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흐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몸은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불통하는 불통 부부를 보세요. 나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 당신은 늘 잘났다고 당신이 옳다고 해. 내가 언제 나만 옳다고 했어. 당신이 그랬지. 뭐가 어째고 어째? 내가 당신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 그러면서 불통하는 마음. 이렇게 살 바에 우리 찢어지자.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마음이 통해야 살지. 누가 할 소리 하고 있네. 서로 이러면서 마음이 흐르지 않는 부부. 참 불행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 아파트 안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굳게 입 다물고 있고
서로 딴청 보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흐르지 않는 이런 삶들 속에서는 여러분, 이 마음이 흐르지 않는 것 때문에 몸도 여러분 마음에 흐르지 않는 이 몸처럼 몸도 굳어지고 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게 세 가지나 첫 번째는 물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와야 흰피토를 위반해서 구석구석 피를 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 피가 흐르고 돌아야만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고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이 썩은 물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서 물이 깨끗하게 정화될 뿐만 아니라 생물도 살고요. 이 물을 떠다 먹어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데 가서 풍덩 하고 뛰어들어가서 한번 시원하게 등록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기 행복한 부부를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잘못한 거 있습니다. 서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좀 어제 이렇게 화를 낸 거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화 안 내려고 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화내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서로 흐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여기에 장기의 모습들이 쭉 보이는데 우리 몸의 이 장기에는 콕 흘러야 되는 게 물, 공기, 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모든 것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는 마음이 열려 있는데 한쪽으로는 마음이 닫혀 있고 한쪽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못하는 게 있고 여러분 한쪽으로는 내가 외부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남들하기엔 잘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하고는 원수처럼 살고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균형이 안 맞고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물만 잘 흘러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면은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동맥경화, 중풍 그런 뇌졸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서로 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져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한 어르신이 제가 점심때 갔는데 점심 지났지요. 그러니까 점심을 좀 주섬도 챙겨서 뭘 하시더라고. 아니 어르신 아직 식사 안 하셨습니까? 웬걸요? 아니 할머니는요. 요새 우리 밥 따로 해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왜? 할머니가 밥 안 해주시나요? 할머니가 밥 한 게 없나요? 아이고 말도 마. 그거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 이 손 보소 이거 여기도 잡아뜯기고 얼굴 제 잡아뜯고 날 뜯어 먹을라 해요. 내가 그냥 지고 삽니다 요새.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같이 오시라 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했어요. 할머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랬겠어요. 내가 뭐 좀 해달라 하면 꼼짝도 안 해요. 아 니는 손발 없어 네가 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평생 저 양반은 저래. 내가 이제는 질렸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러셨어요? 내가 좀 그랬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거 할아버지 잘못한 겁니다. 할머니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아 할머니 시장 가다 문 얼른 열어주고 아유 당신 무겁네. 날 좀 부르지 그랬어. 그럼 내가 가질러 갈게. 응?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날 불러. 그럼 내가 저까지 마중 나갈게. 서로 이렇게 마음 열고 작은 거 하나에 소통이 되면 노년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오고 가면서 내가 잘못된 것도 보이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잘한 거, 내가 너무 나만 욕심 부린 거, 여러 부분들이 드러나다 보면 내 옳은 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걸 버리고 사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걸 이 생각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제 비우세요. 내 옳은 걸 버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는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리면 우리 몸에 여러분 마음도 흐르고 또 산소도 흐르고 또 피도 흐르고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두 번째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여러분 백세수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기 노인정 또는 이웃, 공원 어디서 만나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전 누굽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서로 악수도 하고 이렇게 지내보시면 여러분 이웃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인드 강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 서로 소통하고 마음 열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여러분 행복한 그런 삶 속에 노년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내실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더 좋은 강연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옳음을 버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하셨죠? 저희 행복한 실버와 함께 쭉 즐겁게 보내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